시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해봅시다. 자,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합시다. 뭐 좌파도 좋고 우파도 좋고 뭐 주사파도 좋고 뭐 이재명을 찍은 1614만까지도 다 한번 솔직하게 말합시다. 자, 우리가 이 광화문에서 이 희생의 운동을 안 했으면 정권 교체가 됐을까 안 됐을까? 될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까 안 됐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 광화문 운동을 해서 희생을 해서 그것도 제일 희생을 많이 한 사람이 부산, 창원, 울산 이쪽, 전라도 쪽으로는 여수, 목포. 왜 이 사람들이 제일 수고했느냐? 일단 이 사람들은 토요일 날 광화문 집회 나오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 맞죠? 일어나서 일단은 돈을 3만 원 챙겨 넣어야 돼. 그랬더니 어제 여기 어디야? 어제 산 거. 진주에서 뭐냐면 3만 원이 뭡니까? 목사님 5만 원이죠. 5만 원. 5만 원 챙겨 넣어야 돼. 왜? 버스 탈 때 3만 원 내야 돼. 그 다음에 또 만 원은 지가 밥 처먹어야 돼. 그 다음 만 원은 또 강문 나오면 조나단 목사가요 협박하거든. 빨리 헌금해. 돈 내! 안 내! 소리 지르니까 조나단한테 만 원 또 사기당했어. 그래서 일주일에 5만씩 내고 3년 동안을 투쟁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매주 토요일 날 다시 오라고 안 할 테니까 이제 한두 번만 더 하면 우리는 자유통일을 할 수 있어요.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을 찍은 좌파 성향의 1614만 여러분, 여러분들도 광화문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재명과 문재인은 무서운 사람들이요. 지금도 포기 안 했어요. 양산에서요 책 장사 해가면서요 반드시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 자, 앞에 프랭카드를 보여주세요. 지금 저쪽 애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야. 자, 첫째, 연방제 통일. 연방제 통일은 북한식으로 통일하자는 거야. 적화 통일.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재명은 주한미군 철수가 정치 이념 정도가 아니라 신앙으로 돼요. 신앙으로. 이재명이 목숨 걸고 해내요. 주한미군 철수하자는 거야. 다시 물어볼게요.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그날로부터 대한민국 망하는 거야. 그 다음에 평화협정, 종전협정, 이건 문재인, 이재명이 지금도 계속 선동해서 끌고 가고, 이재명은 지금 자기를 찍은 1614만 명을 결집시켜서 선동하려고 단식 투쟁에 들어갔어요. 무서운 겁니다. 그 단식 투쟁을 왜 하느냐? 자기를 찍은 1614만 명을 하나로 다시 뭉치려고 하는 짓이야.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의 주장대로 그래, 연방제 통일로 북한으로 간다고 치자. 그러면 이재명을 찍은 1614만도요 다 처형이요. 처형. 역사를 보세요. 남한에서 올라간 최고의 김일성에 충성한 남로당의 핵심 박헌영, 이주화, 김삼용, 홍민표 다 처형해버려서, 다 처형해버려서. 북한은 역사를 보면 모르냐고. 사실은요 북한의 연방제로 통일돼도 여기 태극기 들고 있는 여러분들은 잘 안 죽일 거야. 왜? 여러분들은 또 북한 체제로 바뀌면 또 말 잘 듣거든. 아멘 하고 또 아멘 하고 잘 듣거든. 그러나 좌파 애들은요 근성이 있어가지고 또 내든다고. 딱 숙청이네. 다 숙청. 그러니까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강원의 혜택을 봤어, 안 봤어? 특별히 이재명을 찍은 1614만 불쌍한 우리 좌파 국민들이요, 내 말을 잘 들으세요. 나도 나이가 70이 넘었어. 내가요 왜 이 70 넘어가지고 왜 이 발광을 떨며 전국을 다니지 압니까? 우파 더하기 좌파 더하기 북한에 있는 2500만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서 나는 마지막 사명으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하기 위하여 몸도 안 좋지만 나는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야. 아니, 솔직히 말하자고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재명을 찍은 1614만, 여러분 당신들 나한테 욕하면 안 돼.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들은 지금 연방제의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걸 모르냐고. 계산해보면 알지. 근데 내가 또 그 좌파 애들, 우리 교회도 좌파 애들이 있었어요, 학생들 중에. 그러니까 뭐 한총련, 그 다음에 전대엽, 우리 교회들 대학생들이 있으니까 걔들하고 내가 진지한 대화를 해봤어. 그래서 어쩌자는 얘기냐 이 자식들아. 그랬더니 얘들이요 환상적 이야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덩치만 커가지고 통 크게 일단 우리 남조선을 북한한테 넘겨줍시다. 자, 이게 대학생들의 생각이야. 그래서 넘겨주면, 그랬더니 넘겨줘도 북한이 소화를 못합니다. 소화를 못하고 어떻게 북한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운영해요? 현대자동차를 어떻게 운영해요? 그때 우리가 일단 북한한테 넘겨주고 난 뒤에 그때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다시 해서, 그래서 김정은을 바꾸면 됩니다. 목사님 좀 통 크게 생각해요. 아, 걔들이 나한테 이렇게 설득하는 거야. 그러면 걔들 말대로 일단 북한에 넘겨주고 그 후에 민주화 운동을 다시 하자. 돼요, 안 돼? 싹 죽어요. 싹 죽어 이 자식들아. 야, 이 개새끼들아, 이 자식들아. 어른들의 말을 들어, 이 자식들아. 고집 부릴 걸 부려야지. 그러니까 지들은 나는 굉장히 옹졸한 사람으로 보고, 지들은 아주 한반도 전체를 보는 학생들이 그래요. 환상 속에 붙잡혀 있어.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계의 대가 조영기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 자 보세요. 한경희 목사님, 이들은 30년 전부터 대한민국이 망할 줄 아는 거야. 한국교회가 해체될 줄 알았어. 그래서 장경동 목사하고 나하고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렸어요. 뭐냐? 반드시 대한민국 망한다. 한국교회도 없어진다. 그러므로 꼭 기독당을 만들어 국회에다가 2명이라도 넣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우리는 그때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30년이 지나 보니까
이 어른들의 해안은 우리하고 종류가 다른 인간들이요. 조용기 목사님은요, 자, 조용기 목사님 뭐라고 경고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군대가 울타리면 보안법은 대문입니다. 아무리 울타리를 튼튼히 해놓아도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면 안방까지 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100주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전파해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방송이나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적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서울 길거리에 인공기를 휘날리고 북한 국가를 불러고 김일성 추모 대회를 열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집이 도적이 들끓는데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고 평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 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느냐? 북한의 침략 야욕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닐 때 우리는 보안법을 없애도 좋습니다. 자, 조용기 목사님은요, 앞으로 100년 안에 조용기 같은 목사님이 대한민국에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니까. 우리하고는 종류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들이 조용기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주먹 다 쥐어봐. 옆 사람 박치기 해봐. 너 조용기보다 더 낫냐? 안 물어봐. 시작. 조용기보다 더 낫다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내가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조용기의 위력을 여러분들이 몰라요. 나는 미국에 연합 집회를 많이 해봐서 현지 미국 사람들을 놓고도 연합 집회 통역으로 많이 해봤는데, 집회 딱 마치면요, 나가면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뭔지 알아요? Do you know Pastor Joe? 이렇게 물어요. Do you know Pastor Joe? 그래요. 조용기 아냐고 물어. 절대로 윤석열 아냐고 안 물어.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는 모르는 사람이 미국 국민의 절반도 넘어요. 근데 조용기는 다 알아요. 그 내가 Yes I see, 알고 말고, 알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 교회 가서 설교도 해봤어. 그러면요, 날 붙잡고 밥 먹으러 가자고 난리요. 앞으로 여러분들 또 외국 가서 돈 떨어지거든. 조용기 안다고 떠들어봐. 밥 사준다니까. 이렇게 위력 있는 사람이 조용기인데,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목사들은 조용기 하기를 우습게 하는 거야. 건방져 가지고 말이야. 그럼 돼, 안 돼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경고한지는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같은 종류의 목사님 또 한 분 있어요. 전라도 출신이야. 이분은요, 김대중이 태어난 하이도 바로 옆에 있는 섬 지도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김중원 목사님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시작해봐요. 저는 6.25 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모습 살던 사람의 아들이 위증을 해가지고 윤리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가서 내 아내도 죽이고 그 아버지도 죽이고, 진짜 막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요.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다 10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10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요. 돌로라도.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 교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 공산당들이 시켜서, 강요해서.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저 이순신 장군 동상, 거기 김일성 동상을 설 겁니다. 그리고 애국가 대신에
김일성 찬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영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자, 이 김중곤 목사님은 전라도 출신인데 이분은 이미 아는 거야. 아까 말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어? 김일성 동상을 강화문에 세우고 남북한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연방제 통일로 방맹이 쳐버리면 그날로 대한민국은 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중곤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이 연설한 것이 언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직전이요. 이걸 보고 김중곤 목사님 피를 끓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아웃사이드 처치 운동이 있죠. 이 모든 것은 다 김중곤이가 만들었어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성시아 운동 누가 만들었어요? 김중곤이야. 근데 오늘날 각 도시에 있는 성시아 운동 본부가 김중곤의 말을 안 들어요. 김중곤의 말을. 그럼 돼, 안 돼요?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부산이요. 부산 성시아 운동이요. 김중곤 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 특별히 CCC는 말할 것도 없고 로고스 법무법인, 그거 누가 만든지 알아요? 김중곤이가 만든 거야. 이렇게 다 모든 운동은 다 김중곤이가 만든 거야. 만들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장경동 목사하고 나를 불러서 최후로 기독당으로 승부를 걸려고 기독당을 하라고 명령을 한 거야. 그런데 한국교회 1,700만 세례교인을 비롯하여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들이 이 김중곤의 말을 안 듣고, 특별히 전라도 목사들이 안 들어요. 전라도 목사들이, 경상도 목사들이 말이야, 조용기 말을 안 듣고 말이야. 영락교회 한경기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시라고요.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한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참 애국 애족의 정신이. 자, 시간 관계상 그만. 영락교회 장로님, 참 목사님, 한경기 목사님, 이분의 얘기만 하려고 해도 내가 2시간은 해야 돼.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한경직이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거야. 아무지 모르니까 여러분 여기 반응도 없어. 아니, 한경직이가 없으면 오늘 대한민국 없다. 간단하게 내가 1분만 말해줄게. 한경직은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할 때 젊은 목사인데 어른들이 다 신사참배를 하니까 한경직도 같이 따라서 했어. 하고 난 뒤에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마다 울었다 그래. 하나님, 내가 분위기에 눌려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통과하고 우는데 해방이 돼서 김일성이가 북한에 딱 들어오는데 거기에 누가 붙었냐? 김익두 목사님이 거기에 딱 붙은 거야. 강양구 목사를 통하여 김익두가 넘어진 거야. 그래서 김일성의 손을 잡고 이 김익두 목사님이 북한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래버리니까 한경기 목사님이, 야, 나 2번은 신사 참배할 수 없다. 김일성 저 새끼를 내가 죽이겠다 해서 젊은 한경기가 최초로 세상과 합해가지고 최초로 기독교 민주당이라는 당을 북한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하고 하다가 김일성하고 주를 하다가 조만식 장로님이 와서 말했어. 목사님, 절대 김일성 못 이깁니다. 왜? 김익두가 저쪽으로 붙었으니까. 빨리 다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성도를 데리고 다 내려갔어요. 조만식 장로님이
나도 사무실 정리하고 내려오겠습니다 해놓고 조만식은 결국 못 내려오고 처형을 당했어요. 내려온 뒤에 김일성을 피해서 왔더니 대한민국에 보니까 빨갱이 대장 남조선에 박헌영이가 국민들의 78%를 틀어지고 있는 거야. 이거는 뭐야? 자, 제주도로 도망갈까? 그랬더니 이덕구 김달삼이가 제주도에 무장폭동을 일으켜 안 되는 거야. 하와이로 도망갈까? 그때 한경지가 결단을 내린 거야. 이해라, 젊은 목사가 나 혼자 살라고 미국으로 도망간다. 안 되겠다. 목숨 걸고 내 박헌영 저놈하고 싸워야겠다. 북한의 김일성은 피해서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 해서 같이 피난 온 오제도 특별검사 영락교회 장로님이요, 장로님을 계속 주일날 밥 먹으면서 설득한 거야. 박헌영 저놈을 잡으세요. 저놈을 안 잡으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때 이승만은 들어오기 전이요. 이승만은 아직 한국에 들어오기도 전이요. 잡읍시다. 저놈을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즘 내가 여기 황준성 장로님, 또 김학성 교수님, 또 빨갱이 대장 이동호, 이런 사람들을 주일날 점심 먹으면서 내가 계속 내가 세뇌시키는 것처럼 그 일을 한경직은 지금부터 70년 전에 한 거야. 그래가지고 오제도 특별검사를 세워서 박헌영을 처단하라 해서 박헌영을 미행하다가 결국 을지로이가 있는 정판사 사건을 잡아서 박헌영이가 북한으로 추방되어서 한경직이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없는 거요. 아멘. 그러니까 한경직, 조영기, 김중곤이가 하는 일을 지금 이 시대에 정강훈, 장동기가 하는데 이게 뭐 나빠요? 이게 뭐 나쁘냐고. 다시 한번 부탁 내지는 경고합니다. 1700만 세례교인 여러분, 53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 말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조용기, 김중곤, 한경직의 말을 그때는 우리가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은 조용기, 한경직, 근데 통합적 목사님들이 한경직 말을 안 들어요. 그럼 결국은요, 북한으로 나라 넘어가는 길밖에 없어. 창원, 대답해봐요. 창원. 다시 창원. 창원이여 일어나라. 아주 직설적인 말로 바로 할게. 내 말 잘 들을래 안 들을래? 안 들으면 북한한테 넘겨줘버려. 여러분, 넘겨줘버리고 나는 미국으로 이민 가면 돼. 나는요 미국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어. 왜? 우리 며느리가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어. 양메리, 우리 며느리 치마만 붙잡으면 난 미국으로 가면 돼. 여러분은 갈 데도 없잖아. 수령님 모시고 한번 살아볼래? 살아볼래요? 그럼 다시 물을게. 말 잘 들래 안 들래? 이것을 한국의 3대 영성의 거인들만 안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와인버거 국방부 장관이 이걸 벌써 다 아는 거야.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한다 이거야 하고 500페이지의 책을 썼어요. 그 책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자면 이거야. 내가 돈이 많으면 5,300만 권의 책을 사서 와인버그 장관이 500페이지 책을 썼다고.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렇게 망할 것이다. 이 책을 전 국민에게 다 나눠주고 싶지만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책 읽는 것보다가 더 효과가 빠르도록 한 방에 이해되도록 내가 그 책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내용은 이거야. 어느 날 봄날 강원광장에서 태극기 부대와 촛불 시위가 극렬하게 대치했었다.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이 한국의 경찰복으로 갈아입고 빌딩에 올라가서 사격을 했다. 누구를? 태극기 부대 여러분을 쏘는 게 아니라 촛불 시위 자기 편을 쏘아서 20-30명이 죽으면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경찰들하고 싸움이 붙고 파출소를 습격하고 다시 말해서 제2의 광주 사태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북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전을 통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내전을 통하여 끝날 것이다 하는 책을 썼어요. 내가 이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감이 빠른 사람은 빨리 파악해야 돼요. 시작입니다.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에 이쳐서 더 넥스트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해버리겠다 이렇게 제가 그래서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 영상을 해독하기 위해서 별 3개 황준선 장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 장로님, 이제 프로가 되시려면 같은 말을 계속 해야 돼요. 색깔도 안 변하고 해야 돼요. 육군사관학교 나오셨죠? 네. 1사단장 하셨죠? 네. 좋은 자리는 혼자 다 하셨어요. 1군단장 하셨죠? 네. 자유톤 부대의 사단장 하셨죠? 네.
이 와인버거 국방부 장관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해설을 한번 해주세요. 이 사람이. 캐스퍼 와인버거 국방장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배우 출신 레이건 대통령 연임을 했습니다. 8년간 대통령을 했는데 이때 그 밑에서 7년간 국방장관을 한 분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지금도 미국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하면은 레이건 대통령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급수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도 아닌데 그때 이 와인버거 장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정책을 써서 그때 소련 연방을 해체시켰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련이 그때 패망했다는 것입니다.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거기 있던 공산주의 국가들이 거의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거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28개국까지 팽창을 했는데 거의 다 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레이건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하고 같은 급으로 취급받는 것은 러시아 연방을, 소련 연방을 해체시켰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밑에 실무자의 일은 누가 한 겁니까? 와인버거가 한 거죠. 와인버거가 다 한 거야. 와인버거 국방부 장관이 몇 년 했습니까? 7년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국방부 장관은 주로 1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어떻게 7년이나 했을까?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분이죠. 이야, 근데 이분이 이 책을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할 것이라는 책을 쓴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대충 초간을 쓴 것이 91년도고 91년도. 그 다음에 계속 나와서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면 30년 전에 이미 벌써 네. 이 와인버거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한다, 그 전체를 이게 합해보면 뭐냐, 북한의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한국 안에서 내전으로 망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광주 사태 같은 사건이 강화문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장로님, 아니 뭐 내전이 일어나고 하면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이 다 해결해 주는데, 미군이 다 해결해 주는데 광주 사태 일어날 때도 미군이 있었잖아요, 한국에. 근데 왜 미군이 안 도와줬어요? 아닙니다. 왜요?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 간에 한국의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 즉 북교의 남침 이런 정규전이 일어났을 때에 한해서 전시의 작전권을 전환해 줘 가지고 미군이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목적은 전쟁을 예방하고 억제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 이기는 것입니다. 광주 사태 같이 국내적인 문제, 여기는 계엄령 사태까지를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소규모 침투, 옛날에는 침투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은 한국 합참의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하에 한국군이 스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 미군이 평택에 있어도 세계 제1의 강군이 있어도 북한이 정식적으로 남침하지 아니하면 국내의 내전 상태는 개입은 안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요 좌파 애들이 그 틈을 타고, 요 기가 막힌 틈을 타고 국내 안에서 좌파 우파가 내전을 일으켜 대한민국이 다 끝난 뒤에 북한은 그냥 접수하러 내려오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0년 전에 이 사람이 이미 경고했는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 국무장관인 폼페이오 장관이 2달 전에 조선일보 주최로 국제정치 심포지엄에 왔다가, 자 보세요, 이 사람은 30년 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콤포먼 해줬어요. 콤포먼을. 자 한번 들어보세요. And for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And for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결국 똑같은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이 폼페이오 장관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여러분 바로 미국의 전임 대통령인 트럼프 밑에서 1년간
CIA 미 중앙정보국 국장을 지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두 번째 미 국무장관을 지냈습니다. 국방장관이 아니고 미국은 미 국무장관은 국방장관은 단순히 군사 문제를 총괄하지만 국무장관은 외교, 통상, 군사 모든 안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분은 또 유능한 분입니다. 미국의 웨스트포인트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아주 머리가 좋고 또 굉장히 설득력 있는 연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분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도 항상 오르내리고 있는 이런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대답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전쟁을 침략을 당하지 않으려면 미래에 대한 준비, 군사 대비 태세를 잘해야 된다. 특히 한국이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다음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바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도 세계의 정보의 1인자라고도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보의 1인자. 옛날 사람이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한다는 거야. 그런데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만. 미국의 전문가들도 다 알고 세계 언론도 다 알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한다. 특별히 대통령 선거하는 걸 보고 이재명을 찍은 사람이 1614만을 보고 다들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야. 대한민국 망한다. 끝난다. 심지어 일본에서는요 국회를 이루었어요. 이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일본 국회가 뭐냐, 반드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나라를 넘길 것이다. 대한민국을. 그때 한국에 있는 백성들이 1000만 명이 일본으로 배를 타고 피난을 올 것이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오는 사람이 창원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일본 정식 국회가 열렸어요. 300만 원 일본이 수용해주고. 그러니까 일본을 나쁘다고 욕하면 안 돼요. 지금도 일본에요 사는 사람이 60만 명이 살아요. 제일교포가. 그런데도 300만 명은 일본이 품어준다는 거예요. 300만 명은 미국으로 보내고 300만 명은 호주로 보낸다. 이 계획을 일본에서 정식 국회가 열렸다 이거야. 근데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서 몰랐어요. 알아서 몰랐어요. 왜 우리만 모르고 있느냐? 장로님,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멍청한지 그 이유를 마지막 설명 한번 해주세요.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멍청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창원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우리 가히 5천년 역사에 외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900회에서 1천회 5년마다 한 번씩 외침을 받습니다. 무슨 소리냐?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는 데는 좀 우리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뭐 국가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것이 참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중국에 비해서 불과 일제 36년 임진왜란 정유재란 거의 50년밖에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속국으로 취급했어요. 소련은 스탈린이 김일성을 사주해서 6.25 남침을 일으킨 겁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 나라는 전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미국과 친밀한 나라. 제가 중동 지역에도 자이툰 사단장 1년 가 있으면서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중동 국가는 지금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원을 가지고 소련과 친했던 중동 국가들은 독재 국가가 되고 망하고 지금도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미국을
미국과 우리 한미 동맹을 우리 통일 이후에도 우리는 같이 가야 됩니다. 여기에 일본도 우리와 함께 가야 됩니다. 과거에 안주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은 중국의 눈치를 본다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 보수우파 대통령도 균형 외교한다고 중국을 눈치를 보면서 한미 동맹에 상처를 줬습니다. 이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 소재, 이번에 미국 가서 한미 동맹, 나토 국제적으로 제대로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정치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고, 특히 군사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뭐 90점 이상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우리 세력을 바탕으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뭐 목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은 이승만 박정희에 이어서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앞으로 50년 이상 먹을 것을 가고 안전하게 우리 국민들, 우리 후진들을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말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아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지난 총선에서는 여기 5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행스럽게도 5개 지역구가 전부 그때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 다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표를 보시면은, 득표율 보시면은 45%에서 한 51%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민노총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조는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외국의 자본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려고 해도 노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우리 노조의 핵심 분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간첩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분들은 우리가 계몽해야 됩니다. 이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자, 다시 잠깐. 윤석열 대통령이 장천체육관에서 그 자유총연맹을 연설할 때에 뭐라 그러냐, 유엔사를 해체하기 위하여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한번 영상 틀어주세요. 이 부분이 있으면. 유엔사를 해체하는 것을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문재인이가. 자, 한번 틀어주시면. 보도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자, 됐어요. 지금 유엔군 사령부 전체 인원이 행정하는 사람이 30명밖에 없다며요. 예, 17개국이 대표들인데 네. 뭐 30명에서 40명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30명 그 있으나 마나 저 유엔사 나가라 그러면 그만이지. 문재인 말대로 나가라 그러면 그만이지. 있으나 마나인데 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사를 해체하기 위하여 세계를 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이걸 강력하게 비판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하면서 가장 많이 자주 또 강조한 것이, 여러분 잘 아시죠? 자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겁니다. 자, 주한미군을 왜 철수하라느냐? 여러분 주한미군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김일성이까지도, 김정일까지도 최근에 5.18 때 남침을 하려는 유혹이 컸었는데 결국 주한미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비밀에서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유엔사령부는 여러분 지금 안보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모든 국가들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하면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바로 유엔 사령부가 주한미군이 여기에 주둔하는 명분이 되고 근거가 되고, 유엔 사령부가 존속해야 만약에 북한에 남심이 있을 때 안보리 결의 없이 바로 들어옵니다. 회의 없이.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엔사 후방 기지가 일본에 7군데 있습니다. 쉽게 하면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탄약과 모든 전투 근무 지원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유엔사는 30명밖에 안 돼도 뒤에서 유엔사의 결정에 따라서 유엔군 사령부의 결정에 따라서 한국에 바로 3, 4일 만에 투입될 사람들이 일본의 60%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예, 뭐 일본에는 특히 미군은 한국과 달리 6회 공군 해병대가 다 주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엔사가 나가서 해체가 돼버리면 다시 한국에서 문제가 생길 때 일단 미국 하나만 해도 16개국은 다 빼고라도 미국 하나만 해도 상원 하원에서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미군을 한반도에 다시 투입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요 속도가 늦어가지고 회의하는데 3달 걸릴 거라고. 3달 만에 또 부산까지 다 먹혀버리지. 그러니까 유엔사를 해체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개자식이 유엔군 사령부 말이야 30명밖에 안 되는 걸 해체하고를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이렇게 지금 윤석열이가 책망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국정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박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너무 많이 오셔서 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지금 바깥에, 야 카메라 좀 비춰봐라, 저 바깥에 다 서 있어 대기하고 있어요. 이렇게